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먼저 자료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가원 어필 살펴보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선택형 어법 파워드리 워크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수업은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평가원 어법 살펴보기, 이걸로 할 거고,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의 이제 목표가 이제 6월 평가원 때 결국은 어법을 좀 맞자. 이제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패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어법 포인트들이 있을까 그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쭉 보면 최근 3개년에 6월, 9월 그리고 이제 11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어디까지냐면 11페이지까지 보면 이제 2022년 11월 수능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앞에서부터 이제 쭉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아마 뒤쪽에 이제 8번하고 9번 정도 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보는 거구나 느낌이 팍팍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원 어법을 싹 다 정리를 할 거고 그 프린트물 밑에 보면 렉처 포인트라고 있죠. 자, 거기에 잘 필기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12페이지 10번 있죠. 10번부터 해서는 쭉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뒤에 21페이지 19번까지 해서 EBS 교재에서 발췌해서 어법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EBS는 좀 이런 걸 좀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건 뒤쪽에 따로 해석만 실었고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필기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지 않는 10번부터 19번까지는 뒤에 해설도 같이 실었습니다. 해설도 같이 실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업을 쫙 듣고 나서 이따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쭉 한번 복습하고 한번 뒤에 문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보면 선택형 어법 워크북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 장 딱 넘겨보면 3페이지부터 해서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 있죠? 그쵸? 그래서 물론 가장 최근의 것만 선생님이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출제 트렌드하고 벗어나는 어법들을 묻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지. 요건 셀 수 있는 명사다. 요건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수능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제외하고 수능에서 물어보는 요소들만 선생님이 둘 중 하나 선택형 어법으로 싹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걸 보면 뭘 물어보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is, are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건 당연히 뭘 찾아가서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점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쭉 해보면 뒤에 몇 번까지니 내가 가장 최근의 것까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33페이지까지 쭉 보면 156문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면 문법 안 틀릴 거예요. 안 틀릴 거니까 대신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오후에 이거 다 하려고 생각해봐.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 20개에서 혹은 25개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유 있게 6평 전까지만 다 살펴본다.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선생님이 정답하고 해석 그리고 해설 이렇게 다 달아놨거든요. 해설은 선생님이 직접 다 타이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선생님의 용어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쭉 해설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해설을 봐도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정말 좋은 자료니까 이거 잘 활용해 주시고 잘 해서 꼭 문법은 꼭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6평이 아니라 9평 그리고 언제까지 수능까지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평가원 어법 살펴보기 프린트물 있죠. 그쵸? 그 프린트물 3페이지
1번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그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잘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약간 듣기하고 비슷한 게 있어. 우리 그 듣기는 언제 보통 틀리니? 안 하니까 틀리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듣기가 약하면 이제 평소에 이제 듣기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한 달에 딱 한 번 하잖아. 그쵸? 모의고사 볼 때 실전 감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법도 사실 마찬가지야.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한번 점검한 거하고 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커요. 그리고 어법은 특히나 중요한 게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출제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된 어법을 가지고 알기 쉽게 이해해봐야 그거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들 우리가 점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한 5가지 정도에서 약간 디테일한 것도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법은 자 당연히 어법적인 요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같이 해준다고 적어보세요. 어법은 어법 플러스 해석이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면 풀려요. 이걸 알면 풀리고, 아니 이걸 생각하면 풀려요. 생각하면 풀리고, 안 생각하고 요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틀려요. 결정적일 때가 언제겠니? 결정적일 때가 6월하고 9월하고 11월이지 않겠냐?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어법은 어법적인 요소를 생각하되 살짝 헷갈리는 게 보이면 선택지가 3번이냐 4번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거냐, 자연스러우면 그건 맞는 거고 해석했을 때 약간 어색하면 그게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이제 첫 번째 구별해야 될 거 적어보세요. 동사냐 준동사냐. 그쵸? 동사냐 준동사냐. 문법적인 용어들을 같이 정리해두면 딱 좋아요. 왜냐면 그럼 다음에 이제 안 헷갈리니까. 동사냐 준동사냐 이렇게 보는 건데, 동사의 밑줄이 있거나 아니면 준동사의 밑줄이 있을 때, 준동사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그대로 쭉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가 있을 거고, 부정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사, 요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3가지면 그대로 생각하면 돼. 형태로 한번 딱 보면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죠. 그쵸? 동명사는 동사에다 뭘 붙이는 거고, ing 형태를 붙이는 거고, 분사는 크게 2가지 들어봤죠. 그쵸? 현재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 이렇게 pp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에 ed를 붙인 경우 이렇게 딱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이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 얘네들의 밑줄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조금만 수정하면 돼.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으면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이렇게 내가 생각했으면 나는 아직 중학생인가 봐. 내 마음은 중딩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내일 대학교가 내일 아니라 내일 모레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봐요. 자 얘네들이 딱 밑줄이 있으면 뭘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을 무엇으로 요렇게 바꿔야 되는지. 됐죠? 부정사의 밑줄이 있어? 그럼 그거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분사의 밑줄이 있어?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딱 밑줄이 있으면 동사로 바꿔보고 자연스럽다. 동사로 바꾸니까. 그럼 그게 틀린 거지. 근데 동사로 바꿨는데 이상해.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살펴보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해야 될 게 투부정사의, 동명사의, 분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됐죠? 그러니까 능수동은 나중에 묻는 거야. 나중에 묻는 거고, 처음에는 얘네들을 무엇으로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에 딱 밑줄이 있으면 동사는 당연히 무엇과의 관계를 많이 묻는단다? 주어하고의 관계를 많이 묻는단다. 그래서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뭔지 알죠? 그쵸?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요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능동이냐 그 다음에 수동이냐. 즉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리고 얘는 꼭 해석해줘. 왜냐면 이게 보통 능동이면 뒤에 뭘 갖겠니? 목적어를 가질 수 있잖아. 수동이면 목적어를 안 가질 거고, 근데 목적어가 없어도 능동이 될 수 있고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보지 말고 어떻게 해준다? 해석을 꼭 같이 해준다.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됐죠? 해석을 꼭 해준다. 요거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왜 그런지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뭘 생각하고 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능동이냐, 수동이냐. 거기까지 같이 생각해준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여기까지도 봤는데 나머지 살펴보니까 전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얘를 무엇으로? 얘를 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얘를 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사하고 준동사는 어떻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는 습관을 꼭 들인다. 아시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뭐냐? 두 번째 얘기가 가장 많이 묻는 게 이제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요거죠. 그쵸? 대시냐, 와시냐, 아니면 whether냐.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대시냐, 와시냐, whether냐. 근데 얘는 잘 생각해야 돼. 얘는 어디 다음에 쓰였을 때? 동사 다음에 나올 때. 됐죠? 동사 다음에 나올 때. 물론 동사 다음이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투부정사 다음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다음일 때도 동명사 다음일 때도. 됐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동사에서 살짝 모양이 바뀌거나 혹은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뒤쪽에서 얘네들의 밑줄이 있으면 같이 생각해주는 습관을 들인다. 알겠죠? 자, 일단 얘네들이 동사나 투부정사, 동명사 다음에 쓰였으면 싹 다 앞에 나오는 것에 뭐가 되는 것?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는 거야. 대신 뒤에가 어떤 문장이야? 대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쵸? 대신 뒤에가 완전한 문장. 그럼 완전한 문장이면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뭘 해준다? 해석. 알겠어요? 완전한 문장인지는 해석을 같이 한번 해준다. 완전한 문장일 때 쓰는 거고 얘는 뒤에가 어떤 문장일 때? 얘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쓰는 거죠. 그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졌다. 바꿔 말하면 뒤쪽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 명사가 하나 빠진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일 때. 그 다음에 얘는 뒤에가 어떤 문장일 때? 완전한 문장일 때. 선생님 그러면 대다고 whether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일 때 뒤에 뭘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요렇게가 보이면 그때는 완전한 문장이라도 대시 아니라 뭐다? whether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렇게 물어봤어요. 과거에는 요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물어봐? 요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what이냐, whether냐. 바꿔 말하면 잘 들어. whether의 밑줄이 있어. 그럼 뭐 무엇으로?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왜 whether지? 그때는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짜증나면 요렇게도 물어봐요. 둘 다 완전한 문장인데 그냥 완전한 문장이냐? 아니면 뒤에 얘가 있는가?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동사 다음에 쓰였을 때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5가지 큰 틀을 볼 거야. 5가지 큰 틀을 볼 거고. 자, 일단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겠지. which냐, in which냐, 아니면 where냐. 적어보세요. which냐, in which냐, where냐. 뭘 묻는지 감 잡을 수 있지. 그치? 어디 다음에 쓰일 때겠어, 일단. 어디 다음에.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쓰일 때. 명사 다음에 쓰일 때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해서 다 명사 다음에 쓰일 때는 관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용어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게 쉽다. 자, 보세요. 얘는 관계대명사. 됐지? 관계대명사.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장소의 느낌이니까 보통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는 관계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왜? 얘가 명사니까. 그럼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라는 건 뒤에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졌을 테니까. 그럼 당연히 뒤에가 어떤 문장? 당연히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건 더 쉬워.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보통 어떤 걸 의미할까? 교실에서, 영어로 어떻게 하니?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그치?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For 3 hours. 문법을 젠장. 오늘이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교실에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야?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부사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이 똑같아요. 얘도 무슨 역할? 부사 역할. 얘도 부사 역할. 그럼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거. 따라서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얘가 빠져도 올 수 있는 완전한 문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는 뒤에가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다?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얘는 뒤에가 역시 똑같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물어봐. 그렇게는. 이니치를 쓸 거냐? 웨어를 쓸 거냐?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부사를 쓸 거냐? 이걸 묻지는 않아요.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요렇게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 전치사는 다른 거 쓸 수도 있어. 뭐 by which가 나올 수도 있고 뭐 to which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선행사에 따라서 when을 쓸 수도 있고 why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최근에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이제 whose. 그치? 그러니까 하도 저렇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애들이 잘해. 그러니까 이제 whose를 물어보는 거야. whose는 소유격이지. 선행사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 다 쓰는데 소유격이니까 여러분 그 소유격 그 대명사 한번 생각해봐요. 내 책 그럼 뭐라 그러니? my book이지? 그쵸? 그들의 책 그럼 어떻게 돼? their book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my나 their는 소유격인데 얘도 소유격 관계 대명사지. 그럼 똑같이 소유격이야. 그럼 소유격은 좌우지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소유격은 좌우지간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쵸? 항상 얘는 무엇과 함께 쓰이는 말? 뒤쪽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말. 자, 그럼 잘 들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니? 아까 나 나왔던 거잖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빼면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있으면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소유격 뒤에는 뒤쪽에 명사가 포함된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됐죠?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까지 이렇게 whose까지 묻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쵸?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짜증나요. 살짝 짜증나는데, 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 네 번째가 이제, 대명사를 쓸 거냐? 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 대명사를 쓸 거냐? 아니면, 제귀 대명사를 쓸 거냐? 요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볼 때는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대부분 해석을 안 하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하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요 두 가지 있지. 그치? 이게 그래서 수능에 나왔을 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 자, 일단 얘네들이 어디 다음에 쓰일 때냐? 자, 얘네들은 요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동사 다음에 쓰일 때, 당연히 얘도 어디 다음에 쓰일 때? 동사 다음 때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디 다음에 쓰였을 때? 완전한 문장 뒤에 쓰일 때. 이렇게 딱 적으세요. 완전한 문장 뒤에 쓰일 때. 요렇게 좀 먼저 구별해야 돼. 완전한 문장 뒤에 쓰일 때. 자,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건데, 보세요. 자, 앞에 딱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딱 있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쵸? 여기 딱 나오는데, 그럼 요 자리 있지. 이 자리에는 대명사를 써줘야 될까요?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될까요? 문장이 몇 개야? 2개지. 그 문장이 2개면 기본적으로 2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 and, but 이런 식의 접속사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는 그냥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대명사를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장이 몇 개인데? 2개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럼 그냥 대명사는 쓰면 안 되고 그냥 대명사 쓰면 안 되고 무슨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 이걸 써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니? 그걸. 그치?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 아, 그래서 이때는 요렇게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맞는 거구나. 이제 이해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해되면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만 살짝 더 나가면 돼. 그럼 이제 정말 쉬워져. 자, 봐요. 문장이 2개인데 그 뒤에 주어 자리에는 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맞겠어.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알지 않을까 해서 뭘 물어보냐면 봐요. 이렇게 쭉 나왔어. 요 자리에는 뭘 쏘자 맞을까? 대명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문장이 몇 개야? 2개지. 문장이 2개인데 지금 문장이 2개죠? 2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앞에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왜? 이미 뭐가 있는데 2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이미 있는데 관계대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뻔한 걸 묻는 거야. 이 뻔한 걸. 당연히 이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 있겠죠. 그 명사 주고 나서 뭐 위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컴마 다음에 위치니까 맞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문장이 몇 개야. 2개인데 이미 접속사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된다고. 그때는 당연히 뭘 쓰자 맞겠어? 그냥 대명사를 써줘야 맞는 거겠지. 그치? 요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해됐을 때 한 번만 더 읽어두면 돼. 오케이? 그래서 문법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그래. 그리고 쫄았으니까. 그리고 4번 아니면 5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우리가 어려워서 틀리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딱 정리해 놓잖아. 정리해 놓으면 가장 안 틀리는 게 사실은 어법이에요. 가장 안 틀리는 게. 시간이 가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뭔 줄 아니? 단어야. 단어는 계속 까먹게 돼 있어요. 왜?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다른 과목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영어만 해도 헷갈리는데 오죽하겠냐? 그쵸? 그러니까, 자, 아무튼, 단어는 그래서 뭐 계속 외워주는 건 맞아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요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이제 요거 물어봐요. 이따 문제 나오거든요? 이따 문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보면, 아, 이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건데, 자, 일단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동사라든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얘네들이 딱 보이면, 뒤에 당연히 동사 다음 자리니까 뭐가 나올 건데, 목적어가 나올 거야. 적어봐요. 목적어가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단다. 제기대명사는 이제 단수일 때는 셀프로 끝나고 복수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복수면 이렇게 셀브즈로 끝나는 거 이제 요걸 쓰는 경우가 있단다. 여러분 그 왼쪽에 잘 쓰고 계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딱 요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자, 아무튼 요거 학생이 그려준 거야. 핸드폰으로. 선생님 꼭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려준 건데 어찌됐건 자 그래서 그때 좀 날씬했네요. 자 머리만 크고 살짝 날씬한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어찌됐건 갑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 목적어 자리에 그냥 대명사를 써도 되고 제기대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 스스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는 앞에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게 똑같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뭘 써줘야 돼? 꼭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I found me 틀려요. I found myself 이렇게 해줘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 자리에 꼭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단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동사의 주체 있지.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봐. 알겠어요? 이 동작을.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만 찾으면 안 돼. 투부정사가 됐건 동명사가 됐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보는 거야. 이 동작을 하는 사람과
동작을 하는 사람과 뒤에 무엇이 같을 때, 뒤에 목적어가 같을 때, 그때는 꼭 제기대명사. 그거 떠올리면 돼. I found me가 아니라 I found myself가 맞다. 요거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따 요걸 가지고 또 문제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바로 뭐냐? 5번째가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쵸? 요 정도 워밍업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쉬워. 자, 그래서 5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 5번째는 형용사를 쓸 거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적어보세요. 형용사냐? 부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왜 5번째인지 알겠지? 이게 정답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멀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살펴봐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골라가는 거야. 골라가는 거고. 자, 일단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형용사는. 일단 둘 다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형용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수식하는 거고? 명사를 수식하죠? 그쵸? 그 다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 일단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죠. 보충하는 말. 비동사 다음에 쓰이거나 목적어 다음에 쓰이면서 앞에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보충하는 역할을 한단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그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생각해 보면 문장에서 보호는 빠지면 될까, 안 될까? He is 이렇게 써봐. 주어하고 동사 안에 있는데 의미가 이상하지. 그 사람은 이다. 이렇게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he is kind 이렇게 쓰면 다 성립하죠. 그쵸? 주어하고 동사도 있고 의미까지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는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인 거고, 그 다음에 부사는 없어도 되는 성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가적인 말 부사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사는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요.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을 때 형용사냐 부사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략해서 딱 가로로 묶어도 성립한다. 그럼 부사가 맞게 쓰인 거고, 생략해서 가로로 묶었는데 이상해. 그럼 뭘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형용사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법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가지를 가볍게 선생님하고 지금 워밍업 차원으로 봤잖아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작년 6월 평가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씩 떠오를 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떠오르는 것들 있지. 그럼 그건 계속 그렇게 적용하면 돼. 자, 선생님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1번 지금 어디의 밑줄이야? 동사의 밑줄이지. 그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뭘 찾아? 주어를 찾으면 되죠. 그쵸? 주어는 보통 동사 앞에 명사. 그치? 동사 앞에 명사. 얘가 주어잖아. 그쵸?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Liz. 맞았죠? 그쵸? Liz 맞게 쓰였고. 선생님 근데요, 얘가 동사 아니에요? 동사 보이니까 동사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그래서
provided가 지금 어디 앞쪽에 쓰였니? provided가 지금. 나중에 여기에 밑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원 어법은 그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보고 정답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보는 거거든. 주어 동사 앞에 쓰였잖아. 주어 동사 앞에 쓰였으면 일단 뭐로 본다? 접속사. 됐지? provided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뒤에 주어 동사가 그렇게 쓰이면서 그때는 어떤 뜻이라고? 이렇게. 됐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provided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provided를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걸로 같이 생각해 준다. 알겠죠? 자, 물론 요거 대신에 이제 뭘 쓸 수도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써도요. 똑같이 이렇게 써도 어떤 의미? if의 느낌을 담는다라는 거 그것까지 같이 알고 있습니다. 됐지? 나중에 이거 물어본다. 나중에 여기에 딱 밑줄이 있으면 이거 맞게 쓰였구나.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구나. 가정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잘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앞쪽에 retrieval이 무엇이니까 주어니까 단수동사 형태 leads 맞게 쓰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요.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렸던 게 바로 요거거든. 2번이 답이잖아. 2번이 답인데 왜 2번이 답이냐면 앞에서 지금 뭐가 보이니? 이거 딱 보이지? could recall test 보이죠? test. 그쵸? 테스트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거 이제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데 앞에 이제 주어는 당연히 이거 차였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디에 밑줄이니까? 동사의 밑줄이니까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걸 받겠지. 그치? 그러면 테스트라는 상황이 주어지고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 한 번만 해봤으면 안 틀리는 문제인 거야. 봐봐. 테스트에서, 그치?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힌트를 주겠어? 힌트를 받겠어? 그치? 어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힌트를 받는다.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give가 아니라 뭘로? given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give가 아니라 given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거. 즉 정리를 하면 일단은 뭐 당연히 주어를 찾겠지. 주어를 찾을 거 아니야. 항상 생각하는 거야.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 복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거야. 왜냐면 문법을 위한 문법을 물어보지 않거든. 그래서 야, 기분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사용식이야.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가 몇 개 나와야 돼? 명사가 2개 나와야 돼. 근데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문법을 위한 문법으로 접근을 하면 머릿속에 들어온 듯 하면서 잘 안 기억나. 그러니까 뭘 해주는 게 좋은 거야? 해석해보라고. 알겠어요? 해석해보는 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그 어려운 구문 같은 경우도 막 공부하면서 해석하잖아. 그건 해석을 한 번만 해보면 돼. 테스트야? 테스트인데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고? 아니지. 학생들이 힌트를 받겠지. 그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면 돼. 자, 이따가 또 나온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지, 3번. 3번은 지금 앞에 뭐가 보이냐면, multiple choice answers 딱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딱 가로랑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명사 뒤에 뭐가 보여? where가 보여. 그치? 뭘 묻는 거야? 명사 뒤에 where네? 그러면 관계부사구나. 관계부사구나. 그럼 이 자리는 where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이걸 묻는 거구나. 그럼 뒤에 구조를 살펴보면 되겠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그대로 쓰면 맞을 거고.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졌어. 그럼 무엇으로? which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 보는 거야. 자, 관계부사 중에서 where를 쓸 거냐, when을 쓸 거냐 이거 묻지 않아. 관계부사 내에서 구별하지 않는다.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걸 묻는 거란다. 됐죠? 자, 그럼 뒤에 보니까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쭉 나오지. 그치? 해석해보니까 어색할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 맞았다. 됐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컴마 다음에 외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해석할 때는 and there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뒤가 완전한 문장이고 해석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정도. 됐지?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한번 쭉 보면 여러분 지금 4번은 어디에 밑줄이냐면
자, 봐봐. 자, 지금 어디에 밑줄이야? 여기 딱 밑줄이지. 그치? 어디니, 지금? 동사 뒤. 그치? 동사 뒤에 어떤 자리? 목적어 자리에 밑줄이지. 그치? 그럼 얘를 무엇을 쓸 거냐?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쓸 거냐? 자, 이것에 이제 구별을 묻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되겠어? 주어를 찾으면 되지. 그치? 주어하고 똑같은 대상이냐? 아니면 다르냐? 그것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뭘로 볼 수 있겠냐? 대미 가리키는 것을.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말인데, 무엇을? 답변을 필요로 할 때. 그치? 대미 가리키는 건, 자, 일단 대명사지. 다시 정리한다. 대명사니까 일단 앞에서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의 대명사니까 주어하고 같은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주어와 같은 대상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인은 학생들이라고 보는 거고, 학생들이 바로 이제 답변을 필요로 할 때 그 뜻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일한 대상이면 제기대명사를 썼지. 그치? 동일한 대상이 아니지. 간단히 생각한다. 자,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똑같으면 제기대명사. 다르면 그냥 대명사. 됐지?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 맞았다. 이해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펴볼게요. 자, 5번은 지금 이제 어디에 밑줄이 있냐면, 이건 조금 불편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투부정사의 투냐, 아니면 전치사의 투냐, 그걸 묻는 거거든? 자, 여기 딱 동그라미 쳐봐요. 즉, 투 다음에, R은 동사 원형, 됐지?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명사나 동명사를 쓸 거냐, 이거 묻는 거거든? 이거 묻는 건데,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한 그 암기로 일단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까지 보기에는 문법을 너무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냐, to 다음에 명사냐, ing냐 어떻게 보기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물어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장애물 딱 보이지? 장애물은 보통 어디에 놓여 있는 거니? 장애물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딱 저쪽이야. 그쵸? 내가 딱 청솔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 러셀, 개새끼.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장애물을 치우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딘가로 딱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길에, 가려고 하는 방향에 뭐가 있는 거야?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방향에 장애물이 있다. 그 뜻이기 때문에 방향을 가리킬 때는 무엇이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써줘야 맞단다? 명사나 ing를 써줘야 맞단다. 이렇게만 딱 적어주시면 돼요. 어딘가로 가는 방향에 있는 장애물일 때는 그때는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써줘야 맞단다. 됐지? 시험에 나왔던 건 딱 두 가지야. 그 두 가지인데 이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적어만 주세요, 그냥. A에서 B까지. From A to B. 여기서는 그거 아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거 아니야. 저희 앞쪽에 from이 있긴 한데 그거 달라. 그래서 A에서 B까지 from A to B. 자, 그 다음에 come close to 명사나 ing. 그래서 A에서 B까지 얘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B 자리에도 당연히 얘가 전치사니까 뭘 쓴다는 얘기겠어? 명사나 동명사를 쓴단다. 그렇게 보면 돼요. 명사나 동명사.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보면 돼. 이대로 보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이거 이제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그 뜻인데, 요 to가 전치사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봐봐. 요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come to 무슨 말이니? 뭐뭐로 오다 그 뜻이지. 뭐뭐로 오다. 뭘 가리키는 말? 이쪽으로 와 이런 식의 방향을 가리키는 to지. 그치? 방향을 가리키는 to니까 전치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나 ing를 쓸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물어본 적은 있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 두 가지. 됐어요.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하고 3번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하나씩 떠올려봐. 이건 밑줄이 이런 거니까 이걸 묻는 건가? 그리고 전체 문장 해보고 해석 한번 살펴보고.
오케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1번 있지, 1번. 1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니? 동사 ed지. 그치? 동사 ed면 일단 요거 먼저 생각한다. 자, 되게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니까 그대로 기억해둔다. 자, 동사 ed가 딱 보인다. 그러면 두 가지 구별한다. 과거, 동사인가. 됐지? 과거, 동사인가. 아니면, 과거, 분사인가. 이 두 가지 구별한다. 과거 동사냐, 과거 분사냐. 자, 그리고 동사 ed를 붙여서 과거 동사하고 과거 분사가 똑같은 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다 타동사에서 나온다고. 됐죠? 타동사. 그러면 얘는 이제 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어도 능동, 수동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 I like him.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능동이죠? I liked him.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다. 시제는 과거로 바뀌었지만 똑같이 능동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과거 동사가 됐을 때도 능동이니까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이면 얘는 무엇이니까?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먼저 구별한다. 동사냐, 과거, 분사냐. 이거 먼저 구별한다. 자, employed 보이지?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뒤에 목적어 없지. 그치? 그럼 얘는 무엇으로 쓰인 거? 과거 분사로 쓰인 건가 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뭐가 보여? have 딱 보이지? 그치? 앞쪽에 have. 그래서 일단 have가 딱 나오면 have는 듣기에 나올 때는 먹다, 가지다. 독해에 나오면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됐지? 만들다, 시키다. 그러면 목적어. 그럼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pp. 무엇과의 구별이다? 둘과의 구별이다. 됐지? 둘과의 구별이다. 자, 그러면 얘가 직접 하는 능동인지, 그 다음에 얘가 당하는 수동인지, 이렇게. 그리고 능동이면 기본적으로 뭘 가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만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고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고용되는 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지금 수동인 거 과거분사 맞았다. 됐죠? 사람들이 고용된다고. 어디에? 산업에. 무엇보다? 농업보다. 그쵸? 맞게 쓰였죠? 그쵸? 일단 맞게 쓰였고 이 두 가지 구별하면 돼. 아, 여기서는 과거 분사구나. 과거 분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 따져보면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고용되는 거니까 employed 맞았구나. 이렇게 보면 돼. 됐잖아. 그죠? 좀만 더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세요. 자, 2번은 지금 뭐가 보이니? evenly 딱 보이지? 그치? evenly에서 even이 형용사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형용사 플러스 ly지? 그치? 형용사 플러스 ly면 당연히 뭘로 쓰인 거? 부사지? 그치? 부사로 쓰였죠? 그럼 부사로 쓰였으니까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로 묶어봐. 가로로 묶어서 딱 보니까 얘 없어도 성립하죠. 그쵸? 왜? 앞쪽에 뭐가 보였으니까 앞쪽에서 비동사 딱 보이지? 그치? 비동사 보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 비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 다 무슨 역할? 보호 역할 하는 것. 해석했을 때도 큰 지장 없지. 생략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맞게 쓰였고 그리고 부사니까 뒤에 이 pp는 형용사 역할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부사 형태 2번 맞았죠. 그쵸? 그래서 해석만 잘해주면 돼. evenly를 여기서 뭘로 보겠니? evenly를 고르게 그렇게 쓰여줘야 맞지. 심지어 그 지랄하면 안 돼. 심지어를 쓸 때는 그냥 even이야. 그래서 고르게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요렇게 같이 기억해야 돼. 요렇게요. equally. 됐죠? equally. 그래서 고르게, 동등하게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부사도 묻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부사를 묻잖아. 부사를 물으면 시험을 살짝 쉽게 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6평보다 9평을 쉽게 낸 거는 맞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6평 때 하도 많이 틀리니까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내볼까? 그게 살짝 바뀐 거야. 그래서 일단은 부사 형태 여기서 맞게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 하나씩 점검하면 돼. 그래서 3번 쭉 보면 3번은 지금 이제 어디에 밑줄이야? 어디에? 여기에 밑줄이지. 그치?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봐봐. 쉽게 생각해 보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니까 동사의 밑줄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니까 얘가 주어니까 were 쓴 거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잘 봐야 돼.
섹션은 어떤 뜻이니, 섹션은? 부문 혹은 부분 그 뜻이지. 그치? 부문이라든가 부분인데,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저걸 저렇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얼렁뚱땅 맞힌 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 있지. 부분이라든가 혹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거든? 그럼 적어봐봐. 부분이라든가 전체. 자, 일단 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니까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일단은 뭐 some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ost가 될 수도 있지. 약간 뭐 대부분은 그 뜻이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야, 그 다음에 분수 있지, 분수. 앞에 숫자, 뒤에 서수. 3분의 1, 1/3. 그치? 3분의 2, 2/3 이렇게 쓰는 거. 그치? 그 분수를 가리키는 거. 분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퍼센트로 바꿔 쓸 수도 있지. 그치? 그냥 퍼센트라는 영어도 쓰니까. 그래서 요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면 어떻게 되겠니? 나머지 하면 the rest. 그치? the rest. 그 다음에 대다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대다수. the majority. 제발 majority라고 읽어라. majority 그러지 말고 the majority. 이런 표현들이 쭉 보이는데 자, 그럼 봐봐. 야, 얘네들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 다음에 당연히 명사 나오겠지. 그치? 야, 이렇게 나왔을 때 전치사 오브 이하가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냐? 얘가 주어일까? 얘가 주어일까? 아니야. 그치?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치?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에 따라서 동사를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안다? 봐봐. 요거 있지. 요거 보이지?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석했니?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그치? 요렇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봤어? 요렇게 봤지? 그치?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분이라든가 전체는 지금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맞는 거냐. 봐봐. large sections of이 이렇게 딱 써줘야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어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클래스니까 클래스는 단수 아니에요? 근데 봐봐. 야, 클래스는 계급이라든가 계층이란 뜻인데 잘 들어. 계급이나 계층은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씩의 집합이 될 수도 있거든. 야, 봐봐. 가족 있지, 가족. 패밀리잖아. 패밀리. 단수일까 복수일까? 뒤에 비동사 is를 써줘야 맞을까? are를 써줘야 맞을까? 둘 다 돼. 둘 다 되는 거야. 하나 생각해볼까? people 있지, people. 야, people. people 뒤에 비동사 is a야? a잖아, 보통. 그치? 왜 a를 써? people인데? 그렇잖아. people's도 아닌데? 왜 a야? 선생님, 그건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계급이라든가 계층, 클래스라든가 그 다음에 family, 얘네들은 단복수가 다 가능한 거야. 선생님 그럼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일일이 해석 다 해보고 막 그래야 돼요? 뒤에 그래서 단서가 주어져. 뒤에 어떤 단서가 주어지냐면 보세요. 자, 이거 딱 보이지? 그러니까 단복수의 그 구별이 애매한 클래스나 잘 들어. 클래스나 패밀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나온다? 단서가 제시될 거야. 뒤에 분명히 데이를 썼지. 데이를 썼다라는 걸 쳐봐봐. 이랬다라는 거지. 누가 이랬겠어? 얘네들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클래스 분명히 뒤쪽에 뭐가 나왔어? 데이 나왔지. 데이 나왔으니까 월 쓴 거 맞았지. 요렇게까지 보는 게 좀 더 잘 보는 거야. 알겠지? 좀 더 잘 보는 거. 요거 이야기했다. 자, 클래스나 패밀리 어떻게 될 수 있다? 단복수 둘 다 가능하다. people도 마찬가지야. people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뒤에 뭐가 있을 거야? 걔네가 단순지 복수인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얘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복수란 뜻이구나. 그래서 were를 쓴 거 맞았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거 보면 되고요. 자, 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한다. 뭐가? 얘네들이 이렇게 꾸며준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야 이 자리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진단다. 이해됐지? 그치? 자, 그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지죠? 그쵸? 살짝 어려워지는데, 여기 딱, 요렇게 딱 박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요게 이제 나오면 해석 꼭 하란 얘기야. and, 그 다음에 but, 그리고 or. 자, 이게 딱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들어봤지?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 뭐 등위 접속사 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병렬 구조. 병렬이란 말도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함께 간다는 뜻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하고 B는 같아. A하고 B는 같은데 뭐가 같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라든가 무엇이 동일하다고? 기능이 동일하다고. 그치? 자, 그리고 주로 어디에 밑줄이겠어? 여기에 밑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명사면 명사가 오면 되고 형용사면 형용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야. 그럼 잘 들어. 이 자리에 지금 B 자리에 투부정사야. 그럼 투부정사의 밑줄이야. 그럼 앞쪽에 같은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지 살펴보는 거야. 됐어요? 왜? 같은 거니까. 그리고 기능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얘가 주어야. 그럼 얘도 주어일 거야. 얘가 목적어야. 그럼 얘도 목적어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밑줄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니? 앞에서 뭘 찾아간다고? 같은 모양을 찾겠지. 그치? 같은 모양을 찾는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inspired 딱 보이지? 동사 id 형태지. 동사 id 형태야.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모양 앞에 있는지 본다. 딱 보인다. 그쵸? provided 딱 보이지? 그럼 provided가 첫 번째 동사.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인가? 뭘 같이 해준다고? 같은 모양을 찾는다. 두 번째. 앞에서 찾은 같은 모양과 동일한 기능으로 쓰이는지 해석해보기. 여기까지 같이 해야 돼. 여기까지. 그렇게 해줘야지 확실하게 맞아 떨어진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맞았네. 제공했고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맞게 쓰였다. 됐죠? 맞게 쓰였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and but one은 꼭 해석 한번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소유격까지 물어본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봐. 야, 과거에는 차이점을 많이 물어봤어. 잘 들어. 아까 동사 뒤에 대시 있을 때 있잖아. 동사 뒤에 대시 있으면 대시냐, what이냐, whether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대시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데 오어가 보여. 그러면 whether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what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니? 네, 공통점. 동사 뒤에 대시냐, what이냐, whether냐. 세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은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뭐야? 다 문장은 문장이 오지. 근데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그 차이지. 일단 문장인지 아닌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은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동사가 있냐 없냐지. 봐봐. 아까 불완전한 문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즉 명사가 하나 빠진 걸 했었지. 동사가 빠진 거 아니지. 완전한 문장이 됐건 불완전한 문장이 됐건 일단 공통점은 좀만 집중해. 공통점 뒤에 다 뭐가 있는 거야? 동사가 있는 거야. 그걸 물어봐 최근에. 동사가 있다는 거 물어보는 거고. 그럼 또 간다. 자, 관계대명사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됐지? 차이점을 아까 얘기했지. 공통점은 뭐가 되겠어? 뒤에 다 뭐가 오는 거야? 문장이 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에 관계대명사가 쓰였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였건, 관계부사가 쓰였건, 뒤에 일단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소유격이지. 소유격은 뒤에 뭘 쓰겠어, 당연히? 일단 명사가 올 거 아니야. 소유격 때문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줘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명사로 치자. 얘를 명사로 쳐. 그러면 후수 다음에 명사 형태 맞았다 이렇게 넘기지 말고 뒤에 뭐가 없어? 동사가 없잖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이면 일단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지. 그치? 그럼 얘를 뭘로 보면 돼? 얘를 동사로 보면 되지. 왜? result는 결과라는 뜻의 명사도 되지만 뭐뭐에서 발생하다 이렇게 쓰면 동사잖아. 그럼 얘를 동사로 보면 동사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자 맞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나오자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봐봐 이게 최근 문제잖아. 뭘 묻는다고?
각 그 문법적인 요소들의 차이점만 묻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물어봐. 그래서 얘는 위치라든가 대수로 바꿔줘야 돼. 위치라든가 대수. 됐지? 위치라든가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 자, 뒤에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3번까지 하고요. 자, 3번으로 가시죠. 3번. 자, 얘도 봐봐. 여기 딱 동그라미 쳐봐봐. 자, 그러면 if. 뭐뭐 한다면 접속사지.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써도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니까 접속사면 당연히 뒤에 주어하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 동사. 1번 맞았죠? 그쵸? 아, 접속사, 주어, 동사구나. 아, 그리고 위가 주격이니까 주격 뒤엔 당연히 뭐 동사 나오겠지.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맞게 쓰인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어려운 걸 가지고 묻지 않지. 아는 것을 내가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번 딱 보니까 어디에 밑줄이야? 동사의 밑줄이지. 그치? 그럼 역시 뭘 찾아가면 되겠어?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그거 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주어 역할하는 명사 있지.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요소도 우리가 늘 괄호로 묶는 요소들 있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명사를 뒤에서 일단 꾸며주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겠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형태 나오지? 저거 봐. 인사 플러스 명사 형태 요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라든가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뭐 과거 분사 얘네들 보이겠지? 그치? 얘네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얘도 되잖아. 그치? 얘도 되지. 투부정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아까 나왔던 거 있지. 그치?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당연히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관계 부사까지 다 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뭐라는 이렇게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쓰는 거.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쓰는 거 동격의 접속사. 그쵸? 뭐뭐라는 동격의 접속사.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The idea that 뭐뭐라는 아이디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맨 위에 하나만 더 딱 적어주세요. 컴마 동격. 그치? 컴마 동격. 트럼프.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뭐 이런 식으로. 그 양반 때문에 요즘 골치 아프다고 하잖아. 자, 아무튼 어찌됐건 사람의 이름 컴마 이렇게 해서 동격.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보이면 어떻게? 뒤쪽에 어디 앞까지? 동사 앞까지 가로로 묶는다. 그치?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자주 봐두면 이거 안 헷갈릴 거야. 안 헷갈릴 거니까 우리 그 뒤쪽에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 있지? 그 풀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거 다 풀 때까지만. 그럼 저절로 기억에 남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이렇게 딱 보이죠? 요렇게 한번 얘가 또 꾸며주고 그쵸? 그 다음에 patient라는 명사를 뒤에서 recovery 회복하고 있는 딱 보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당연히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동사 그쵸? patient가 주어니까 당연히 knows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되냐?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살짝 흐려. 자, 아무튼 그래서 no 이렇게 no로 바꿔줘야 맞죠? no로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원래 이 강의실이 501호가 그 살짝 그 배려하는 강의실이에요. 교무실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2층으로 가면 안 배려하는 거 약간 살짝 있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워도 잘 보이시죠? 그쵸? 야, 그리고 신경 많이 쓴 거야. 봐봐.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딱 해서 저렇게 딱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그래서, no가 틀렸죠? 그쵸? 자, 이렇게 쭉 바꿔줘야 맞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자, 3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3번 별표. 얘도 이제 별거 아니거든? 자, 이제 이런 요령들을 생각해 본다. 자, 이걸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과 약간 거리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먼저 보는 거냐. 자, 봐요.
일단 어디에 밑줄이야? ing 밑줄이지. 그래서 아까 그 준동사는 기억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동사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준동사 뭐가 있었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었지. 걔네들이 밑줄이 있으면 뭘로 바꿔보라고? 동사로 바꿔보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물어본 포인트야. 얘를 딱 동사로 바꿔봐. 자, 이렇게 딱 동사로 바꿔보고 나서 문장이 성립하는가? 그거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do it. 이렇게 딱 보이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주어지. 그치? 주어 동사가 딱 보이지? 자, 봐봐. 자, 문장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딱 보이고 나서 내가 지금 바꿨단 말이야. 저렇게 바꿨단 말이야. 바꿔서 성립하는가 따져보면 되지. 그치?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고 그 다음 큰 바다면 동사지. 문장이 몇 개야? 항상 문장을 볼 때는 동사가 있냐 없냐로 보라고 그랬었지. 동사가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의 문장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가 몇 개? 두 개니까 두 개의 문장이잖아. 그치? 그럼 이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니? 두 개의 문장이니까 당연히 최소한 접속사 있어야지. 왜? 앞에 주어 같은 건 뒤에 생략도 가능한 거니까 최소한 요렇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상하잖아. 동사로 바꾸는데 어색하네? 그럼 어떻게? 아,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그치? 준동사의 밑줄인데 동사로 바꿔서 어색해.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맞단다. 그래서 저거는 아, 그대로 두는 게 맞겠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건데?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자, 앞쪽의 문장하고 같으니까 주어도 생략하고 접속사도 생략할 수 있단다. 둘 다 날리고 얘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 아, 요렇게 ing로 바꾸는 거. 그래서 저거 맞게 쓰인 거구나. 그쵸? 이건 이제 2차적인 거야. 1차적인 건 어떤 거야? 저걸 free로 바꿔놓고 맞는지 틀린지 그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대로 두는 게 맞죠? 이렇게 바꿨을 때 어색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살펴보면 자 it is the all the parts of our brain that support 이렇게 딱 보이네. 자, 일단 지금 명사 뒤에 쓰였죠. 그쵸? 얘를 쫙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얘를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서 명사죠? 명사 뒤에 대시지. 야, 명사 뒤에 대신 무슨 역할을 할까? 아까 선생님이 동사 뒤에 대신 구별하자고 했었지. 그치? 근데 명사 뒤에 대신 첫 번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네.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관계 대명사. 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명사 뒤에 대신 다 되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동격의 접속사 다 되네?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신 웬만하면 맞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말자. 명사 뒤에 대신 아까 그거 똑같아. to 다음에 명사는 ing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기로 나오기는 하지만 정답이 될 가능성은 명사 뒤에 대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강조 구문의 이리즈 대시죠? 그렇죠? 강조 구문의 이리즈 대신 거고 맞게 쓰였고요. 앞에 대시 수식하는 말이 파츠라는 거 말 그대로 사람은 아니니까 얘는 무엇으로 바꿔 써도 돼요?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대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처럼 쓰인 거고 웬만하면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웬만하면 맞았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5번 자 5번 봅니다. 자 5번 딱 보면 So most of the tim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자 so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보세요. Most of the time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봐.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부사로 시작하죠? 그쵸? 부사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시간이라든가 혹은 장소 혹은 뭐 원인과 결과를 가리키는 저런 연결어 같은 거 있지. 싹 다 없어도 생각하고 그냥 가로로 묶어봐. 그러면 문장을 지금 뭘로 시작하는 거야? 문장을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시작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딱 동사가 보일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보이니?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딱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뭘 쓴 거야? 이 자리에 지금 what을 썼지. what은 좌우지간 뒤에가 어떤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치? 자 그러면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그러면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뒤쪽에서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거니까 목적어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what쓴 거 맞았다. 됐죠? 자, 요 자리에 요렇게만 딱 쓰고 expression 하면 되겠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 때 that을 쓰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what을 쓰는 게 맞겠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지금 10분인데요. 이 10분 쉬었다 그러면 10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